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올해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대학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해 경남에선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올해 2차 선정에는 경남 11개 대학이 도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린 곳은 4개 모델 7개 대학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예비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창원대, 도립 거창대 남해대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 대학교와 연합하는 형태로 K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연구 중심대학을 제안했습니다.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시너지, 그리고 경남 창원과학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너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경남대도 예비 지정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융합 인재를 키우고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혁신 기획서에 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디지털, ICT 분야에 방점을 두고 축적을 디지털 전환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을 넘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한 인재대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올시티 캠퍼스 전략으로 본지정을 다시 준비합니다. 연암공과대는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한 연합 모델로 울산과학대와 함께 동남권 제조벨트 실무 인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비지정대학은 7월 말까지 자치단체와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특정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점유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의 파크 골프장 문제. KBS 취재 결과 창원의 한 국유지에 5년 전부터 불법으로 들어선 파크 골프장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부근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녹지에 18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 소유 땅으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 녹지. 그렇다면 이 시설은 누가 이용할까? 입구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현수막과 CCTV까지 있습니다. 2019년 초 만들어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1,800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가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의 파크 골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에는 구장 조성을 결정한 시기부터 구체적인 착공 시기, 공사비 기부 내역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이용수 측의 작성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클럽 회장.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해당 구장 회원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시설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구장이라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무단 점유를 막지 않던 도로공사는 뒤늦게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랑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문제의 구장이 조성된 건 협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인들은 보름 전 문제의 구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의령군과 부산시가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협약 과정에서
정작 주민 동의가 없었고 의회 보고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옥수수 재배지인 의령군 낙서면. 이곳 낙서면과 지정면 낙동강변이 취수 지역에 포함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의령 낙동강물 22만 톤에다 합천 황강물, 창녕 낙동강물 등 하루 90만 톤을 경남과 부산에 보내는 것이 환경부의 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지하수위 저하. 강둑 너머로는 최소 1,000동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양상추가 대부분을 차지해 지하수 없이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돌리면 작물이 그냥 쉽게 얼어 죽어요. 강변 여가수로 한다는 거는 우리 농민들을 진짜 칼만 들었지 그냥 죽으란 소리 똑같아요. 이 같은 반대 속에도 부산시와 상생협약을 맺은 의령군. 의령군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조하고 부산시는 상생지원금과 의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 피해 예방과 보상 협력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국을 모시듯이 부산시를 잘 모실 테니까 저희들 어른분도 늘 어렵게 여기서. 하지만 정작 피해가 우려되는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그래 협약식을 했다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도 이만전 무시하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 군수실로 바로 쳐들어갈 깁니다. 또 의회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가수를 부산시에 물을 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조차 없는데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취수 지역인 창녕과 합천, 취수 영향 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거창까지 세 곳 주민들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정당한 의견 수렴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이번에도 말로만 상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날아온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7 마이크로그램, 김해가 98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되는 황사 유입으로 오전 중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짙은 황사에 안개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창녕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함안이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6도, 거창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4도, 사천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다만 주말에 내리는 비와 함께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무역 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 무역 수지는 19억 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1%, 전달보다 58.7% 늘어난 수치로 경남의 무역 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매달 3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이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9월 21일 이후 경남의 조선업체에 취업하고 다른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옮긴 지 석 달 이상 된 근무자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작해 창원과 거제, 통영과 고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가 그제 임시회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통영시의 경우 수면부와 토지부 총 477제곱킬로미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 본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이 28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화나 방문을 통한 폭언이 260여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휴대용 영상 장비 등을 보급하고 전문 안전 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성도 소명됐다며 창원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